네, 안녕하십니까. 문동일 셰프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재료에 양념 넣는 순서가 변경되면 맛이 달라진다.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물 요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거기에서 이제 가장 여러분들하고 친숙하는 거, 일단 라면에 대한 거를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라면 끓일 때 과연 그러면은 처음에 넣는 거하고 마지막에 넣는 거하고 여러 번 나눠 넣었을 때 어떠한 맛이 변화되는가, 이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1년에 라면은 한 4개, 5개 정도 이렇게 먹습니다. 어쩔 수 없을 때 이게 라면을 먹는데, 그렇다고 해서 라면이 없어서, 그리고 맛이 없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은 라면을 안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면 자체 좋은데 이상하게도 저는 국물이 이렇게 좀 뭐랄까 땡기지만 이렇게 좀 거절하는 쪽입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식당에 가서 이렇게 음식을 주문해서 나오면은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맛이 있다, 없다, 정말 맛있는데 나는 이게 짜다, 싱겁다고 많이 또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거를 짜다, 싱겁다고 하기 표현보다는 내 입맛하고 내 입맛에 잘 맞지 않다고 표현하시는 게 맞는 것이지, 이걸 단순하게 맛이 있다 없다 표현한 것은 조금은 어폐가 있지 않을까. 저도 한 2달 전에 이제 식당을 방문하신 분이 고사리 육개장을 드시고 그냥 고사리 육개장이 맛이 없다고 이렇게 댓글을 써놓으셨더라고요. 이제 그분한테 이제 저도 답글을 달았지만, 진정하게 그분이 어떤 맛인지, 저는 참고로 해장국집에는 어디 해장국은 맛있는 데인데 그 집에 해장국 가봤어요. 근데 제 입에 안 맞더라고요. 그게 안 맞은 것은 너무 좀 매웠고 국물이 좀 느글거렸고, 그런데 저희는 자연적인 맛을 찾다 보니까, 건강한 맛을 찾다 보니까 거기 하신 분과 조금 맞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식당이라도 어디 갔을 때 맛이 있다 없다 표현하기보다는 이거는 내랑 안 맞구나,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에 대한 거는 넣는 순서에 따라서, 또 그 주방장에 따라서, 그 원호의 그 경영자에 따라서 맛이 있다는 거, 차이가 있다는 거를 좀 아셨으면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라면 얘기하다가 상당히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요. 제가 10년 전에 학생들을 제가 이제 가르칠 때 과연 맛이란 뭘까, 말만 할 게 아니라 이제 주로 교육을 하는데 한번 실험을 해보자. 5명한테 라면을 똑같이 5개를 주고, 이러한 냄비 5개를 주고 라면을 한번 끓여봐라. 라면을 끓였을 때 어떠한 형태가 나오는가 한번 보자. 근데 라면을 끓인 걸 이렇게 지켜보니까 어떤 사람은 야채를 먼저 넣은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면을 먼저 넣은 사람이 있었고, 어떤 학생은 스프를 먼저 넣은 학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든 간에 끓이긴 끓였어요. 그리고 물을 많이 넣는 학생이 있고 물을 적게 넣는 학생도 있었어요. 끓이긴 끓여서 다 끓여서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5명이 돌아가면서 국자와 숟가락을 가지고 국물과 면 맛을 보라고 하니까 다 맛을 봤어요. 저도 맛을 보고요. 그런 다음에 어떤 그릇이 1부터 5번까지 어떤 것이 가장 맛있고 좋냐 그러니까 전부 다 이구동성 5명이 똑같이 지적을 한 게 선택하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어떤 걸 선택했을까요? 저는 거기서 이게 요리구나. 5명 다 이구동성으로 내가 하는 것이 제일 맛있었다. 내가 끓인 것이 맛있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평소에 수프를 먼저 넣은 사람이면서 항상 수프를 먼저 넣었기 때문에 그 맛을 원할 거고, 면을 먼저 넣고 양파, 대파를 넣고 스프를 마지막에 넣는 학생은 항상 그렇게 먹었기 때문에 그게 맛있다고요. 또 물을 많이 넣는 학생과 물을 적게 넣는 학생들이 또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어떤 학생들은 계란을 깨가지고 그냥 그대로 계란 후라이 보일되고 삶은 학생이 있었고요. 어떤 학생은 계란을 전부 다 풀었기 때문에 그 맛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이거에 과연 어떤 것이 맛있나 맛이 없느냐, 이런 거를 하기 전에 내 입에서 잘 맞고 내 스타일과 같은 것인가, 이걸 한번 보시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저는 깊은 맛을 원한다면은 저는 라면 스프가 먼저 들어가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끓이고 끓기 한 1분 전에 대파라든가 이렇게 채소라든가 버섯이라든가 이런 걸 좀 넣어서 향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 계란을
어떤 학생을 내가 계란 5개 다 줬는데 어떤 학생이 자기는 계란 싫어하는데 안 넣은 학생이 있었고요. 계란을 깼지만 노른자를 터뜨리지 않는 학생도 있었고요. 계란을 완전히 풀어서 먹는 학생도 있었고 각각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태로 먹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한 15년 전인가요? 그 모 라면 회사를 방문 견학으로 간 적이 있어요. 거기 분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라면을 끓이면은 스프에 굉장히 짜다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질문하니까 그 라면 회사의 그 뭐랄까 기술 이사가 나와서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라면을 끓이라 그랬을 때 이 물량을 정확하게 달아서 하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그냥 밥을 먹을 걸 생각하고 이렇게 라면을 1인분에다가 수프를 다 하나 넣으면은 짭조름하게 물을 더 넣어서 나중에 밥을 말아 먹으려고 많이 넣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라면은 정량보다는 수프 양을 조금 더 있다. 라면이 간이 세면은 자기가 물을 더서 먹지만 수프를 적게 해서 싱거우면은 절대 고객은 싱겁다 말한 게 아니라 라면이 맛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는 라면을 혹시 끓인다면 2인분 끓일 때 수프는 2개 다 넣는 것보다는 조금 남겨셔서 이렇게 드신 것이 정상적인 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런 거를 어떤 걸로냐, 제가 라면도 지금 현재 준비했는데 이걸 끓여도 별로 의미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끝난 다음에 저희 간식으로 이렇게 먹는 걸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조리 방법을 합리적으로 했을 때 어디서 할 수 있냐면은 매운탕 끓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운탕 끓일 때도 육수에 먼저 약간의 소금 간을 한 사람과 소금 간을 하지 않고 생선 다 넣은 다음에 나중에 맛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 문제 시간에 매운탕 끓일 때 정말 소금을 언제 넣느냐에 따라서 채소의 간이 됐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죠. 여기서 잠깐 제가 맛보기만 보여드린다면은 매운탕하고 지리하고 차이점이 그거란 얘기죠. 매운탕하고 지리처럼 그냥 매운탕은 다대기가 들어가고 지리는 안 들어가고 얘기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끓이는 방식에 따라서 지리와 매운탕이 구분이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제가 차후에 재료 선정을 할 때 그때 탕 국물 요리할 때 다시 한번 선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넣는 순서에 라면을 끓일 때도 양념을 먼저 넣을 거냐, 면이 먼저 들어갈 거냐, 물이 작을 거냐, 적을 거냐, 많을 거냐, 적을 거냐, 채소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에 따라서 계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전부 다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라면을 넣었을 때 이 집에 라면 못 끓인다, 잘 끓인다 그렇게 평가할 게 아니라 내 식상하고 좀 안 맞구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어떤 것을 만약에 드시고 그 집에 평가했을 때 이런 걸 참작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